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3명 중 2명입니다. 그중 30%밖에 안 받고 있는 실정이죠. 안녕하세요. 톡톡 시니어TV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놓치기 쉬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커가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못 받으시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알아보겠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로 인상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소득순으로 국민을 길게 줄을 세운다면 중앙에 있는 숫자 값을 뜻하는 것이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 급여 또는 자가일 경우 주택노후 수선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임도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월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1회는 106만 9천 원이고 2회는 176만 원인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득 인정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018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를 보는 것이 폐지되었어요. 나도 받고 싶은데 우리 아들딸이 너무 잘 살아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폐지됐다는 얘기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자건 상관없이 내 재산이나 내 기준만 보고 그걸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보는 것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기초연금도 일정한 소득 인정액을 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분들 다 주잖아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산을 환산액으로 계산하고 소득은 공제를 해서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그 돈에서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한 번씩 계산을 해주면 좋겠어요.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은 1급지, 경기 인천은 2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는 3급지, 그의 지방은 4급지인데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수도권도 좀 많고 지방은 적은 편입니다. 그 금액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4만원, 경기 인천 지역은 26만 8천원, 광역 세종시 수도권 이외의 특례시의 경우는 21만 6천원, 그리고 그의 작은 지방 소도시는 17만 8천원을 주는 것이죠. 2인 가구로 따져보면 또 부부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은 38만원, 경기 인천은 30만원, 광역 세종 수도권의 특례지는 24만원, 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시로 내가 만약 1,000만원 보증금을 내고 있다면 연 4% 적용을 해서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내고 있다면 1,000만원 곱하기 4%를 하고 나누기 12개월로 해요. 그래서 그 금액과 월세 10만원을 더하면 총 13만 3천원이 계산이 되죠. 네, 이게 이분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생긴 대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해요. 처음에 많이 주지 않았어요. 한 8만 원인가 줬는데 그 금액 갖고도 자살률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노후에 이렇게 주거급여, 기초연금 대략 한 5, 60만 원 가지고 아껴서 쓰시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읍명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네,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잘 아시죠? 네, 그 동사무에 가서 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하라는 대로 서류 쓰시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관공서 가는 게 귀찮다 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 도움을 받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먼저 모의 계산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입력만 해보면 모의로 이걸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제가 보여드리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어요. 예,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항목이 있죠. 이걸 쳐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가시면요. 여기에 기본정보 가구수라든지 거주지 이런 것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월평균 의료비라든지 내는 보험료 이런 것들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산 항목이 있어요. 주거용 재산, 본인의 건축물, 토지 임차 보증금, 또 금융재산 이런 거 자동차 있으면 또 쓰시고 부채가 있으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복지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쫙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네, 되나 안 되냐 이런 거를 거기서 다 계산을 해 주십니다. 내가 혹시 100만 원을 벌어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100만 원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시니까요. 꼭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집을 갖고 있으면 사실 생활에 보탬은 안 돼요. 집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전 임대로 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식들 등골 빼먹는 것보다 나라에서 정당하게 이걸 왜 주겠어요?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나라에서 주거비 드리는 것이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 재정이 더 누수가 안 돼요. 이분들이 어렵게 살다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서 큰 돈을 빼먹으면 나라가 더 많이 힘들다는 거죠. 주거급여는 절반 이상은 다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 그냥 주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꼭 챙기셔서 복지센터 가서 꼭 신청을 하세요. 또 국민임대 같은 거로 옮겨 타서 그 나머지 돈을 유용하게 쓰시면 더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없는 순서대로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국민임대를 추천합니다. 주거비가 20-30만원 보조 나오니까 그 돈으로 국민임대로 부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임대는 50% 시세고 30년 거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사는 지역에 매입임대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원룸이나 빌라요. 나이 들어서 교통 좋고 병원 가깝고 편의시설 좋은 데를 정부에서 일단은 싸게 30% 공급을 하고요. 나이 들어서 일을 못 하시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초연금 외에 주거비를 꼭 받으셔서 생활에 유용하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거급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